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형은 662번입니다. 자,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그 다음에 3개를 택하여 문자를 전송하려고 한다. 근데 단 전송되는 단어에서 A가 연속이 되면, 자, 여러분 조건이 걸려 있는 건 A가 연속이 될 때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있어도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면 A가 1개, A가 2개긴 하지만 뭐가 됐죠? 연속이 아니어서 가능한 거지. 그러면 불가능한 건 뭐냐면 A가 연이어서 나올 때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신 가능한 단어의 개수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자,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한 개의 단어는 몇 개의 문자로 구성이 됩니까? 3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ABC,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ABC,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ABC죠. 그러면 제가 단어를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 전체적으로 개수를 쓰면 여기에 쓰는 3가지마다 동일하게 3가지씩이 생기니까, 자, 이만큼의 가지수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답이 되지 않는 걸 빼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빼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A라는 게 연이어서 등장하는 경우죠. 그럼 그걸 진짜로 한번 써봅시다. 왜 그러냐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게 되니까 하나, 둘, 세 자리에서, 자, A가 연속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2개 연속. 자, 그럼 A가 연속으로 올 수 있는 2개는 앞쪽에 2개가 왔죠. 그럼 2개가 연속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A가 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오죠? B 또는 C.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개가 연속으로 올 때 하나, 둘, 셋 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에 B 또는 C가 올 수 있으니까 또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이 안 되는 거 다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죠? 3개가 연속으로 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여기 A가 오는 몇 가지? 1가지 경우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중복 순열, 답이 되지 않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형은 663번이죠. 자, 이 문제는 조금 힘듭니다. 이 문제는 조금 힘드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니까 대응을 쓰셔야죠. 대응.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함수 f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얘네들이 대응이 되는 숫자. 그러면 대응이 되는 숫자를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면 얘네 2개가 치역이 되는 거죠. 2개. 자, 합성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합성함수는 함수 2개를 연이어서 대응시키는 거죠. 그런데 합성되는 함수를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를 대응시켜 놨으니까 이것이 f. 그럼 여기에도 뭘 그려야 돼? f를 그려야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자신의 재주를 부리면 안 됩니다. 왜? 이걸 f라고 했으면 이것도 f라고 해야죠.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럼 이 2개의 합성 함수를 치역을 찾는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이어 가는 거죠. 자, 갑니다. 1, 2, 2.
3,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합성을 했을 때 남는 치역은 몇 개? 2개. 이렇게 2개가 되면 이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치역이 1개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하나를 결정하고 치역 2개, 똑같은 함수를 연이어서 결정한 후에 그걸 보냈을 때 반드시 치역이라는 게 이와 같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이 4개를 첫 번째 대응할 때 몇 개로 가야 돼요? 네, 2개. 그럼 진짜 이렇게 2개 씁시다. 얘는 2개. 자, 2개. 자, 그럼 여기에 그려진 함수와 이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서는 치역이 2개인 게 맞고 합성해 봅시다. 자, 얘네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얼마가 되죠? 1. 그럼 1은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 맞네요. 하나. 4는 2로 가는데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서 이미 1로 갔으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치역이 하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맞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함수가 되도록 이제 경우의 수를 결정해 주면 되겠죠. 자,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함수 치역을 봤을 때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그럼 여기 있는 4개가 2개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4개의 숫자 중에서 자, 첫 번째 F의 치역을 결정합니다. 전체 4개 중에 치역이 될 거 2개를 결정해 주면 되죠. 4, 2.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제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있는 함수도 여기 있는 함수랑 똑같아야죠. 자,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있는 이 2개의 숫자가 다시 대응이 될 때 이렇게 대응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면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면 합성시켜서 계산했을 때 바로 이렇게 쭉 모이는 거 보시면 치역이 2개죠. 그래서 여기 있는 2개 치역이라고 설정이 된 그 2개의 숫자는 반드시 2개 중에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F서클 F의 치역이라는 것이 바로 몇 개? 1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개는 2개 중에 하나로만 대응이 되죠. 1로 가거나 아니면 2로 가거나. 맞죠? 그래서 몇 가지? 2가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얼추 답이 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함수라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함수는 그 숫자 말고 다른 것까지의 x값들 모두 다 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 2, 3, 4가 1, 2로 대응이 되고 1, 2는 바로 1, 2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응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F인 거 맞죠?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대응 안 시킵니까? 자, 이제 대응 시킵니다. 근데 이 F는 첫 번째 조건에 몇 개로 가기로 했냐면 2개로 가기로 했죠. 그럼 얘네들은 2개 중에 하나씩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2개를 대응시킬 때 3이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죠.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 2개의 숫자가 2가지씩 가질 수 있는데 걔네 2개가 하나로 선택이 된 이곳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바로 뭐냐면 첫 번째 F의 치역의 개수는 2개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가버렸더니 몇 개가 되죠? 1개가 되죠. 1개.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꼭 얘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 모두 다 대응이 되는 몇 가지, 1가지 경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1가지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역이 2개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 치역이 2개. 여기도 똑같은 함수니까 치역이 2개. 합성의 치역은 하나니까 얘가
두 개 중에 하나로 몰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역이 두 개를 선택해주고 두 개 중에 하나로 몰려야 되니까 1로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두 가지.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은 얘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결정해줘야 되죠. 그럼 얘네 1과 2라는 건 반드시 치역이 돼야 되니까 선택이 꼭 돼야 되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 2의 제곱 중에 답이 안 되는 건 얘네들이 이걸 제외한 이미 선택이 된 하나로만 가는 경우, 그 한 가지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깃발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자, 일렬로 나열할 때. 자, 그다음 중요한 게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뭡니까? 같은 것이 포함된 포함된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열. 자, 그럼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상이 5개가 있고 전체 자리가 10개입니다. 그럼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그럴 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놓이는 건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흰색이 놓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흰색을 놓읍시다. 그럼 흰색을 놔버렸으니까 흰색을 놓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냥 흰색을 놔버렸다. 그럼 나머지 자리가 몇 개? 8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 흰색 3개, 파란색 5개. 총 몇 개? 8개. 근데 그 대상 중에는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자리를 바꿔도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나눠준다. 3개가 같고 5개가 같다.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9번, 665번, 1, 2, 2, 4, 5, 5를 일렬로 배열하여 6자리 숫자를 만들 때. 자, 배열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천이 아니죠. 단십, 백, 천만, 10만, 30만보다 큰 자연수. 여러분, 숫자가 크다는 거 한번 볼까요? 300보다 크다는 건 3.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0이 아닌 숫자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큰 겁니다. 근데 300보다 큰 것 중에 앞자리가 4가 되면 무조건 더 큰 거죠. 그래서 앞자리가 똑같을 때는 뒤에 0보다 큰 게 들어가면 되고 앞자리가 크면 뒤에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봅시다. 우선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자리를 채운다. 그 채워지는 숫자의 순서에 따라서 값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채워지는 숫자 중에 뭐가 들었어요? 같은 숫자들이 들었죠. 그래서 30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앞자리가 우선 3보다 크면 되죠. 그런데 앞자리를 1로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만이 되니까 작죠. 2로 메꿀 수도 없습니다. 20만, 뒤에 5를 쓴다고 해도 20만이 30만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면 앞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40만이 되는 거죠. 40만. 그럼 앞자리를 뭘로 메꿀 때? 40만으로 메꿀 때. 그럼 여러분 3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이미 40만 원이 돈이 커버렸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뒤에를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를 4자를 뺀 몇 개의 숫자 가지고 5개의 숫자 가지고 자 얼마입니까? 1, 2, 2, 5,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5개를 채운다. 5팩토리얼. 하지만 거기에는 같은 숫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2팩, 2팩.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5가 된 걸로 채울 수 있겠죠? 앞자리가 되면 50만 원. 50만 원이 30만 원보다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를 보니까 1, 2, 2, 4, 5.
자, 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숫자의 개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전부 5개, 5팩 같은 것이 들어있다. 2팩. 그래서 이 숫자를 더해준 것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 과제를 먼저 제출한 후에만 수준 2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배출, 제출이라고 합시다. 제출. 뭘 결정해야 돼? 순서. 제출 순서에 이미 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된 순서가 있다. 국어하고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로 A 수준, 1수준과 2수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 잠깐 볼까요? 1수준과 2수준일 때는 1수준을 내고 2수준을 낸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A에서 B로, A에서 B로, A에서 B로만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국어 A가 등장한 후에 국어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돼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국어 A와 국어 B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자,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뭐는 가능하냐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국어 A, 국어 B, 수학 A 이거 하고 국어 A, 수학 A, 국어 B 이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국어 A, B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된 순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자리를 메꿔가면서 풀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국어 A하고 국어 B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어 A, 국어 B, 수학 A를 나열할 때 이 2개의 대상을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XX 수학 A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똑같게 생각을 한 후에 배열을 하는데 XX 수학 A 그럼 선생님 얘는 뭡니까? 여러분 이때 배열한 후에 이 순서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2개 중에 뭘 먼저 내야 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국어 A. 그럼 앞쪽에 있는 걸 항상 국어 A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바뀌는 건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X 수학 A, X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것, 뒤쪽에 있는 것은 국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국어 A, 수학 A, 국어 B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어 A, 국어 B라고 쓰면 되겠죠. 마지막 경우 수학 A에 XX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학 A에 국어 A, 국어 B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속임의 효과죠. 그러니까 당신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배열이라는 계산을 할 때 이 2개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은 절대로 자리를 바꿔도 티가 나지 않죠? 하지만 배열을 한 후에 항상 앞쪽에 있는 건 먼저 나오는 걸로 매칭을 시키는 거지. 너는 꼭 국어 A가 돼야 돼. 이렇게.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순서가 고정이 된 대상들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출 순서가 결정이 된 건 여러분 보고 계시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국어 A 다음에 B, 그 다음에 수학 A 다음에 B, 그 다음에 영어 A 다음에 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순서가 고정이 된 대상들은 뭐 하기로 했어요? 같은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같은 것으로 간주하라 그랬지 한 번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를 XX, 수학을 YY,
영어를 ZZ 이렇게 보시면 이 6개의 제출 순서를 결정하는 건 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해 주는 경우의 숫자하고 똑같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문자를 나열한 6팩토리얼 중에 같은 것이 2개씩 들었으니까 2팩, 2팩, 2팩. 이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순서, 등장 순서,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된 것은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뭐 해주면 돼? 같은 것으로 간주.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해주시면 앞쪽에 있는 건 국어 A가 뒤쪽에 있는 건 국어 B가 자동적으로 매칭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가형의 240번, 나형의 660번까지 풀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